교도소에 입소한 뒤로 오브라는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 꿈 속에서 같은 사람들이 패턴을 바꿔가며 그의 감정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자세히 표현하자면 그건 사고 후유증으로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된 후 자신에게 불행밖에 없을 것 같았던 어두운 시기에 이지영과 이초령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과정들과 그 과정 속에 만난 희망이 첫 번째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장충 일행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온 그녀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계속해서 시달렸던 거였다. 그녀는 오브란과 약속하였다. 나쁜 놈들이 죄에 합당하는 벌을 받으면 모든 거 다 잊고 우리 삶을 살자. 그러나 재판은 피해자인 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의결과 집행으로 이루어진 행정이었다. 선례와 판례, 그리고 변호인과 반성문, 또 반성하는 자세가 피해자들의 분노와 눈물보다 우선 채택되었다. 법무법인 영신의 황을리 변호사입니다. 그의 죄는 무거우나 현재 속죄하는 자세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들에게 가한 학대 행위가 실제 박장충의 지시에 의한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바. 미안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다른 녀석들이 했나봐요. 제가 못하게 했는데. 그리고요, 그녀는 월급을 받은 그런 여직원이에요. 아이, 기억 안 나는데 직원들이 나쁜 새끼들이네. 사장이라 미안합니다. 반성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였으므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살아온 이지영에게도 죄와 벌은 이 사회에서 주고받는 중요한 감수성이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공정함과 공평함. 그것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자 우리 사회 구성원인 그녀에게도 소중한 거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불공정과 불공평, 그리고 심신에 새겨진 고통의 낙인이 주는 트라우마를 결국 견디지 못했다. 그 후 오브라는 행자부, 법무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목에 피가 넘어오도록 외쳤다.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1,000일억과 범죄 가해자 지원기금 3조.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이 피해자를 여러 번 죽인 거는 아십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금입니까? 아무도 그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 사회에 범죄 피해자는 너무나 많았다. 그 반복되는 꿈은 어쩌면 그가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몰랐다.
CCTV에는 중년의 교도관이 찍혀 있었다. 그는 재소자들이 세탁실로 가는 복도 길을 막고 있었는데 오브런이 나타나자 길을 내주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르고 교도관은 오브런이 들어가고 난 후 닫히는 세탁실 문을 바라보다 다시 복도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박장충 사건의 시간으로 추정할 때 스모킹 건으로 봐도 무방한 장면이었다. CCTV 영상이 재생된 후 지 검사는 사무실 책상에서 한참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오가는 행동을 반복했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는 최 기자는 침울한 표정으로 그저 허공을 무언가를 떠올리듯 망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자리에서 우뚝 멈춰선 지검사는 최 기자처럼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피해자인 네가 용서한다고 법이 용서해야 하나? 용서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어요. 인간에게서 보는 마지막 희망을 믿고 싶다고. 불안 씨는 피해자예요. 지검사는 굳건한 자세와 표정을 취하지만 피해자인 최 기자를 그 어떤 논리로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본질은 피해자를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나쁜 새끼는 지옥으로. 그게 나의 철학이다. 나는 피해자를 위해 싸운다.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장충이야. 지옥의 왕이라면서요. 지옥에서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최 기자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떨어져 내리며 격한 표정이 나오는데 지 검사는 차마 그 눈을 바라보지 못했다. 잠시 후 지 검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CCTV 재생이 끝나자 법정 안은 침잠의 시간이 마치 합의라도 한 듯 흐르고 있었다. 양측은 증인 신문하세요. 그 무거움의 정적을 깬 건 검사와 변호인에게 말하는 판사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판사의 시선은 증인석에 있는 증인에게 향해 있었는데 증인은 CCTV 안에 있던 교도관이었다. 이제 정년퇴임을 한 달 남겨놓은 교도관은 머리가 희끗했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에 걸맞는 경륜과 기백이 마치 가치와 철학처럼 표정과 눈빛에 서려 있었다. 지 검사와 변호인 양측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나설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양측 증인 신문 안 합니까? 그러자 변호인이 일어나 증인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재소자 박장충이 세탁실을 매주 매시간 루틴처럼 사용을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재소자도 교도소 내에서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재소자 박장충이 아니, 재소자들이 세탁실을 자신의 최후의 장소로 이용하기도 하는가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 장소가 살해 장소로 이용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장소는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하는 교도소 내의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 장소를 그렇게 이용하도록 교도행정에서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변호인은 마치 준비되지 않은 듯 한참을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교도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두고 어깨가 처진 모습으로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다. 잠시 후 판사가 지 검사를 바라보자 그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에게 다가갔다. 이 재판은 재소자가 재소자를 심판했냐? 그것도 죄형법정주의인 이 나라 교도행정의 가장 핵심인 교도소 내에서 그 가장 일선에서 집행을 하는 사람으로 재소자가 이런 방식의 심판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 사건은 일어난 적도 없으며 교도관들이 있는 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교도 행정의 우위에 있는 분들이 허락을 하더라도 불가입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교도관들은 이런 형벌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증인 선서를 걸고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러자 교도관이 옆에 있는 증인 선서를 들고 말했다. 본인은 대한민국 국가행정공무원으로 이 법정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에 관하여 증인 선서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자 지검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돌려 오브란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교도관을 보면서 다가가며 말했다. 증인,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을 포함해 교도관으로서 사형 집행을 17년간 하셨죠. 묻겠습니다. 사형이란 무엇인가요? 무거운 침묵이 다시금 법정을 휘돌아 감싸기 시작했다.